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 아카데미의 박성원입니다. NGNS 아카데미는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자기개발 채널입니다. 나를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싶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고 싶고 또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서 앞으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NGNS 아카데미로서 올리는 영상은 제 첫 영상인데, 첫 번째 주제는 대화가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기술입니다. 과연 대화가 끊기지 않고 무르르듯 이렇게 흘러가는 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4단계로 제가 나눴거든요. 이 4단계만 차근차근 따라 하셔도 결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끊겨서 어색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1단계 뭐냐면요, 바로 대화를 위한 단서를 발굴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왜 말이 힘들까요? 왜 대화가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죠. 뭐 하는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뭐 그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저도 이제 통역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그 단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조금이라도 서치를 해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또는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대화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사전 조사가 없어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두 귀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대화의 그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자, 이런 주제로 대화해 주세요,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합시다라는 그런 실마리를 계속해서 단서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만능 대화키 4개를 드릴 겁니다. 이 만능 대화키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만사 형통 주제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임의 목적에 대한 주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이나 미팅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상대방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라든가 뭐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주제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정말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서를 잘 활용하면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며칠 전에 패들보드 대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NGNS 라이프 채널, 브이로그 채널에도 올릴 건데, 패들보드 대회에 갔는데 당연히 거기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 가지 만능 키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대회 모임에는 목적이 있죠. 패들보드라는 공통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패들보드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뭐 대회를 참가할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죠? 이 사람의 커리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 패들보드를 하게 됐나요? 평소에는 뭐 얼마나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등등 이 패들보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커리어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착용한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계들을 다 차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 스포츠 전문 시계들. 그래서 그 시계 좀 소개를 해달라. 무슨 시계냐 얘기를 해주면 또 그거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제가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치킨이 좀 매웠어요. 그래서 그 매운 치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양소년 수련원인가 강릉 해양소년단인가 그 숙소도 있었는데 이 숙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기가 많다, 뭐 옛날 수학여행 온 느낌이다, 뭐 수학여행 어떻게 어디로 갔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대화를 위한 단서를 발굴하라는 거였고, 이 단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위한 기본 만능키 4개를 알려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면은 원하는 주제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단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위한 단서를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끊기지 않는 대화를 위해서 1단계로 해야 될 것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될 만한 그 단서를 찾아내는 거였는데 어떻게 찾나요? 질문을 통해서 찾습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올바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런데 그냥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다가는 분위기가 조금 더 어색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질문을 할 때는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10가지 쓸데없는 질문보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이 대화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대화를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올바른 질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유형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퀘스천이고 두 번째는 클로즈드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오픈형 질문, 개방형 질문이고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폐쇄형 질문, closed question부터 뭔지 알아볼게요. closed question은 대답이 예,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할 수 없는 게 closed question입니다. 폐쇄형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네, 먹었습니다. 또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게 바로 closed question이에요.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면 질문을 또 새로 해야 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질문을 아침에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예나 아니요로만 하기가 힘듭니다.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오픈형 질문,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끊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대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대화를 위해서 오픈형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오픈형 질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육하 원칙을 이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오픈형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가시나요? 자, 이거는 closed question이죠. 대답이 가요, 안 가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오픈 퀘스천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번 여름에 휴가는 누구랑 가시나요? 또는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랑 가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디로 가는지 그 여행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오픈 퀘스천과 클로즈 퀘스천 차이입니다. 자, 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운동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예, 아니요 두 개밖에 없죠. 이거를 오픈형 질문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운동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을 넣으면 또 오픈 퀘스천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육하 원칙을 잘 활용하면요, 상대방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양념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에 첫 번째 그 대화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작업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화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잘 관찰하고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을 활용한 오픈 퀘스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끊기지 않는 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제 3단계는요, 상대방을 취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이 질문을 일방적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들을까요? 무슨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캐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편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안 좋은 예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야,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떤 운동 하시나요? 헬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하세요? 운동은 혼자 하시나요? 자, 이 예를 보면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오픈형 질문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오픈형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대화가 끊기지 않기는 했는데 어떤가요? 정말 치조하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면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제3단계 취조하지 말라는 것의 방지책은 뭐냐면요, 자신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예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이야,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어떤 운동 하세요? 네, 저는 헬스하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헬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지난달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운동 시작하셨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앞에 들었던 얘랑 뒤에 들었던 얘랑 조금 다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으로서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죠. 이 대화라는 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하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상대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당연히 대화는 점점 깊어지게 될 거고 따라서 대화도 끊기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4단계가 남았는데요. 4단계도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대화의 스킬 1, 2, 3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이 3단계까지만 잘 따라오시고 적용을 하셔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에 물꼬를 트는 거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는 뭐냐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기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요, 지나치게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괜찮을까? 등등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힘들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게 밖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 2, 3단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적용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매력대로,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요, 나다움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짜 나를 가릴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라고 고민하는 대신에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3단계는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4단계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을 해보시고 많이 연습해보셔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을 상대에게 잘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